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보수 대통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보 좌파라고 하더라도 친북 좌파가 아니면 우리는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국민 대통합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태 TV 콩카콜라를 방송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자유한국당 문제를 쭉 지적은 하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소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도 왜 그 폭락한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조국과 같은 아류가 아니냐, 너희들도. 그 인식이 저는 첫째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친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자유한국당을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대격동의 문제가 국회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저들이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처 방법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당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홍보전 외에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패스트트랙을 처음 사인을 해준 사람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또 아무런 막는 장치 없이 사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날치기 처리를 당하는데 그걸 또 섣불리 막으려고 대들었다가 국회의원 60여 명이 지금 고발이 되었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패스트트랙 수사대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고발된 의원들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형사소송법 구조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도 조사 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첫 징조가 정경심 교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사를 안 받으면 본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을 포기한 셈이 되는 그런 지금 형사 절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책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지휘한 당대표, 원내대표 둘이만 책임지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해방을 시켜라. 말하자면 두 사람이 패스트트랙이 왜 부당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동원해서 강제로 저지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잘못이 있다면 당대표, 원내대표를 입건해서 처벌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위에 따른 분들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주는 것이 맞다. 내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검찰에서 집단범죄를 수사를 할 때는 범죄의 경중을 봐가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60명이라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A급은 불구속 기소, B급은 약식, 벌금형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C급은 기소유예.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관례가 집단범죄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관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가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기소된다고 한들 만약 두 사람만 법원에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법원이 그 두 사람을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면 그것은 당대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기소된 국회의원도 형사처벌하기가 굉장히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집단적으로 기소되는 사태를 막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는 남부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목을 쳐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검사실로 들어가서 나는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보도 나올 때는 저분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구하러 들어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나도 책임 못 진다. 그런 뜻이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분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국회의원들은 기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면 당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대책도 두 분만 책임지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두 분도 법원에서 처벌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하더라도 그 약식명령이 검찰에서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구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500만 원 이상 해서 피선거권, 선거권을 상실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정식 재판을 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하고 같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당 쇄신책을 좀 내어놓아라. 2004년도 17대 총선 때 제가 공천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선배 후배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제 기억으로는 36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36명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 물갈이 대상인 사람이 나와서 물갈이 요구를 하는 그런 소위 물갈이 주장으로 이 당의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절차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초대선 중에서도 국회의원 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선 중에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당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상대로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심사를 통과 못한 사람은 퇴출시키는 것이 그게 맞는 절차지. 3선 이상 어느 특정 지역에는 나가라.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우리 당만 지지해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딱 집어서 나가라. 그 지역 사람들조차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엄격히 재심사해서 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초선 중에서 박근혜 정부 몰락하는데 친박 앞잡이가 돼서 정말로 한 그런 사람들 그 국회의원 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당대표 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선, 3선, 4선 가리지 말고 당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갈이를 해라. 적어도 30% 이상은 해야 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래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탄핵 책임도 있고 하니까 50% 이상을 물갈이를 해야지 국민들도 총선에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수 대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TK 통합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들을 포섭한다고 해서 그것은 TK 통합이죠. 보수 통합은 아니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보수 대통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보 좌파라고 하더라도 친북 좌파가 아니면 우리는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국민 대통합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대통합으로 반문재인 정권 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우리끼리 대선 경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서로가 대선 경쟁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는 그런 국민 대통합을 하도록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내 말씀을 드립니다.